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5월 28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리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월말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월말 경마만큼은 꼭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승부 주간이기도 합니다. 월말 경마를 왜 여러분들이라고 저희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냐면, 이제 월말이 되면은 월급날이 끼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금 사정이 넉넉해지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급 일자가 대부분 월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월말 쪽에 좀 자금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다 또 월말 경마가 되면 또 각 마방에서도 수족자금, 수족상금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방이든 여러분들이든 강타든 간에 누구든 간에 승리가 간절한 주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 경마는 모든 마방이나 기수나 마주나 할 것 없이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배당이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월말 경마에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너도나도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타 역시도 이 월말 경마만큼은 꼭 이기고 나서, 자, 6월달에 좀 산뜻하게 좀 맞이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5월달이 강타는 좀 힘든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경마도 잘 안되고 5월달에 좀 힘들었었는데, 자, 이번 주를 승리로 해서 6월달에 이제 조금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당되는 흐름인데,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이 많아요. YTM에도 있고, 또 챔피언십 시리즈도 부산경마에서 벌어지고, 굵직굵직한 대상경주까지도 펼쳐지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나는 충만감이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마이더스 웨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입상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나름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3번 마이더스 웨이는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번 편성에서는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래서 3번은 강하게 읽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후차권을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7번 달다리 같은 마필도 괜찮습니다. 7번 달다리 같은 마필도 괜찮고, 또 10번 보은사람 같은 마필도 괜찮은데, 이 보은사람은 이혜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전에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안 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다리라든지 10번 보은사랑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경주는 일요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입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종반 출전과 대부분이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개 이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이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누구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11번 아주 폐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가장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1번 아주 폐왕은 이 편성에서는 꼭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자, 당일 현장에서는 8번 피코탕도 상당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편성은 은근히 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피코탕이나 11번 아주폐왕이 어느정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하지만 이번 경주 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따로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역으로 이런 마필들을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이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승부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경주인데 11번 아주폐왕과 8번 피코탕이 인기로 팔린다면 제가 보는 경주에선 숨어있는 복병만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배당 1 이상은 기본이고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경주다. 자, 지금 딱 분석을 하다 보니까 딱, 야, 이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내게 와닿는 경주예요. 그래서 일요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승부처로 때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뚜렷하게 받는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한 난타전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은 7번 썬프라자라는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냐 이렇게 왜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타 마필들의 패턴 자체도 거의가 비슷해요. 거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7번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변 연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변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특히 10번 1,2뚜라는 마필이 있는데 거리가 1300입니다. 1300이고 선두권이 아주 강한 편성,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들 중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10번 1,2뚜라는 마필밖에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 10번 1,2뚜 같은 마필들이 배당이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원래는 이제 일요 2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가 아니었는데 일요 2경주를 첫 번째로 서는 바람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인데, 일단 이번 경주의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3번 피닉스선이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세를 하고 지금
11주, 2달 만에 출전을, 거의 석 달, 2달 반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2달 반, 석 달 만에 과연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정계상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3번 피닉스선은 배팅권에는 그래도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3번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들이 또 선전을 할 것인지,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요 경주 하여튼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리는 마필은 4번 초등스카이라든지 또 8번 전사의 후예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 있는 소지인데, 강타가 이번 교시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7번 오라독장이라는 마필입니다. 은근히 세다라는 느낌을 받은 마필이에요. 순말에 이제 12전을 치렀고 13전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순말로서는 거의 전성기 때의 길이야.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다가 금강교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교시에는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보면 7번 원화독작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왜? 4번 초등스카이도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인데 8번 전사의 후예와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8번보다는 7번 원화독작이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마필의 능력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교차 1경주에서는 7번 원화독작을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레이팅 점수가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레이팅 점수가 이제 각 예상지나 이제 또 그 마사의 PDF를 보게 되면은 레이팅 점수가 다 표시가 됩니다. 레이팅은 누가 매겨요? 핸디캐퍼들을 매기죠. 그러면 핸디캐퍼들이 그 마필의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종합을 해서 잘 뛴 마필들에게 레이팅 점수를 높게 줌으로써 그 레이팅으로 인해서 이 부담 중량을 부과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레이팅 점수제예요. 자, 그런데 레이팅 점수제인데 왜 레이팅이 2017년도에는 16년도보다 어려워졌냐? 그 각 구간별로의 레이팅 점수제가 지금 이번 1호 5경주만 해도 국산 4등급인데 1점부터 50점까지의 50점의 마필들이 딱 모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능력차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각 등급별로 핸디캡 점수를 바꿔서 못 뛰었을 때는 하향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 레이팅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마가 힘들어진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마방 관계자, 즉 조교사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가감하게 절대 안된다. 10번 차민굿은 이번엔 안된다.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번 투구로즈에 1번 데탈K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자, 요 경주에서 준메인 단통으로 때려서 그때 복승시 15.2배를 제대로 먹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0번 차민굿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그렇게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이 차명굿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엔 이번에는 뭐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렇게 못 뛴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 뛴 거는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 데뷔 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오면은 아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한 번에 이렇게 직지적 경주 때 끌어냈거든. 그러면 이만큼의 능력 신장을 보여준 만큼 이만큼 또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 경주에 이만큼이 하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상에 실패를 한 거고, 그렇지만 직전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원상복귀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차명굿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빨도 제대로 시켜놓은 거예요. 의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번 일요 5경주 1차 메인 승부처는 깔끔한 중배당 단통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한번 작심 배당 내지는 중배당 단통까지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당대 알파라는 마필입니다. 자, 복선율 100%를 가리키고 있고 이번 경시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문제는 전계산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야 이거는 뭐 김태경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으면 김태경이를 한번 더 태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 야속하게도 김태경이 똥마린 상승 물결을 타고 또 12번 당대한표에는 최시대를 기승을 시켰는데, 야 이거 섭섭하겠는데요. 상당히 섭섭하겠어. 야 12번 당대알파는 이번 경주시 무조건 충만이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얘가 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여지를 안고 있다. 왜 안쪽 게이트에 5번 차터드 드림이나 7번 아델스타 같은 마편들이 강력하게 밀고 나와서 얘가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12번 당대알파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얘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부산 이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복병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산교차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멋진 상황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요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퍼져나고 있기 때문에 정계산 뚜렷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시 뭐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선추입이 자유로운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일본 슈퍼찬스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일본 슈퍼찬스는 일단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자 7번 화이어드림입니다. 7번 화이어드림 이 편성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7번 화이어드림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력을 끌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행력을 소폭 끌어냈는데 추임력이 하강을 하면서 그러고도 2착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는 뭐 무조건 더욱더 많은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7번 화이어드림은 강력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충만은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11번 하늘누리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질적으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군계 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 한원누리는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줄을 더 가져가면 이 7번 다름화라는 마필인데, 좀 불안하긴 해요. 이렇게, 능력을 소폭 조정하시고 끌어내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정을 거칠 차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거친다 해더라도 이번에 또 보는 것이, 지난번에 보여준 능력 자체가 이제 워낙에 출중하니까, 조정을 거친다 해더라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서, 7번 다름화는 이번에도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7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3경기는 11번 한원누리는 강축이요, 7번 다름화 정도까지는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주도 승부처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꾹 참고 하지를 않았던 경주인데,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그렇다면 이제 종반 D10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종반 D10형 마필도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시 강타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8번 과천 언더라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자체가 느립니다.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8번 과천 언더가 이번에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러면 뚝심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직전 경주까지 종반 추임력을 막강하게 뽑아낸 마필이 뚝심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을 온팡지게 끌어냈던 마필은 사실 이번엔 추임력이 하강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이번 경주에 뚝심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에 뚝심상의 이 우위를 보여줬던 마필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난 직전 경주 때 뚝심이 추임력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은 반대로 이번 경주에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반대로 추임력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뚝심상의 우위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우위를 말하는 거지, 직전 경주 때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을 이번 경시 뚝심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 프라이빗 파크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상의 우위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도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안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일단은 8번 과천원도와 2번 프라이빗 파크는 배팅권에 기본적으로 안처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찬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에 부산경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근히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의외로 제가 보는 경주에서 인기마들이 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복병마라고 생각하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후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인기마저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고, 또 배당만을 놓고 한번 때려보고도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 4번 월드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다 이번에 이제 57kg라는 가부직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임에는 분명하고, 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 속에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4번 월드 넘버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무거운 부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마필이라서
가부중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어서 4번 월드 넘버원이 강력하게는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4번 월드 넘버원은 당연히 인기만은 팔리지만 이 마필은 강타는 받치기 정도로만 읽어준다. 왜? 가부중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땐 좀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부산교차 4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A급 준배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복병만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또 복병만을 단통으로 노려서 완벽한 상황을 만드는 그야말로 대박까지도 기대하는 부산 4경주. 자, 완벽한 A급 작심 배당 노리면서 준배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12번 샤크론과 9번 아라치치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고 4번 나름의 영혼이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데 이런 전개 속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가장 우위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11번 샤크론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이후에 산통을 겪었던 마필이에요. 산통을 겪었던 마필인데 그게 경주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1번 샤크론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대가리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1700에 출전을 하지만 저는 뭐 이 정도의 잠재력이라면 선입 최적 장거에도 가능하고 중반 뚝심도 엄청나기 때문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후창 찾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뭐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아까 이제 부산교차 4경주가 A급 준메인이라고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 경주는 A급 작심배당을 노리는 메인입니다. 자, 여기서 강력하게 인정을 해주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블루리아입니다. 블루리아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도 직전 경시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경시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의 하강을 보이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번 불꽃놀이라는 마필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를 쉽게 여드는 입상 가능과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문제는 여기서 누구를 대갈빵으로 놓고 때릴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3번 신의 품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강타만의 배당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자 완벽하게 한번 상황을 기대하면서 자 부산교차 5경주 멋진 상황을 기대하면서 10번 불꽃놀이를 단통으로 때리는 그야말로 작심배당을 노리는 A급 메인 승부처 부산교차 5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루어질 9경주 YTM의 대상경주입니다. 뭐 대상경주라고 해더라도 강력한 대가리는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죠.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크린업 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뭐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 경주 때도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창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후창마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자, 송문길 마방의 4번 샴노코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영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쉽게 신주어 대협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헤럴드 경주배에서 3착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4번 샷 놓고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데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 챔피언십 시리즈. 자,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3파전으로 보고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3번 부활의 반석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3번 부활의 반석이 지난번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3차과 4차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선수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3번 부활의 반석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5번 볼드킹즈도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5번 볼드킹즈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와 일요제 11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 두 개의 승부처에서 완벽한 오사마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유중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제 10경주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가운데 10번 무적의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그렇게 센 말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대가리라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혼합 3등급에 거의 하이급 수준의 마필들로 포진된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필 하나 기복을 보여주지 않는 마필이 없고 또 어떤 마필 하나 무조건 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와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다가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대경합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다. 그랬을 때 10번 무적의 챔프도 그 일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1번 쇼캐스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쪽에서 쇼캐스티가 나올 수 있고 또 11번 굿타임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대거 엉켜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의외로 거리 1200에서 차분하게 따라오는 종가 뚝심형 마필들이 막전을 버리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10번 무적의 챔프라는 마필도 사실상 선입종계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세게 보는 거지. 자,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경주다. 그래서 이번 일요 10경주 역시도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2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1경주.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는 마필은 4번 금화발리우스라는 마필입니다. 꼭 배팅권에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 경주에서 김동마저가 4번 금화발리우스와 6번 금화지우스 동반 2두를 출전시켜서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도 상태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전혀 승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끌고 가서 안 가면 모를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4번 금화발리우스가 이 편성에서는 더 세다. 이게 6번 금화지우스보다는 오히려 저는 4번 금화발리우스가 이 편성에서 무조건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11경주에서는 그 4번 금화발리우스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끝장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강타는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번 주에 임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모양새를 갖더라도 이겨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6월 초 월말 경마 6월 초 월초 경마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대승을 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자, 6월달을 맞이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